한양교육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즘에 이제 봄벌들을 이제 한참 깨우시는 중일 겁니다. 그죠? 네, 좀 늦게 깨우시는 분은 늦게 깨우시겠지만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포근했어요. 자, 오늘은 비가 옵니다. 그래도 영상권이고 하여튼 요즘에 날씨가 포근한 관계로 벌들도 많이 나와서 탈분을 하고, 자, 이럴 때 벌들은 기온에 따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게 여러 날 이게 영상 기온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산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맞춰서 봄벌을 깨우는 것도 하나의 양봉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은 그 봄철에 우리가 봄벌을 깨우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춘감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 춘감 현상이라는 것은 벌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봄에 벌을 깨워서 어떠한 조건에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벌이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봄벌을 깨울 때 누차제가 얘기지만 강하게 밀착을 시켜서 깨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춘감 현상을 대비한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공간을 얘들이 주어진 공간에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봄벌을 깨울 때 들어가는 소비 외에 좀 여유벌을 많이 둘수록 춘감 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봄벌을 예를 들어서 삼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삼매인데 딸랑 딱 벌이 퍼졌을 때 삼매로만 딱 채워서 깨웠으면, 자, 춘감 현상에 의해서 벌이 줄겠죠. 그러면 처음에 깨울 때는 삼매지만 벌이 춘감 현상에 의해서 벌이 줄어들면 삼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벌을 예를 들어서 삼매를 깨운다 하면 삼매 외에 나머지 여유벌, 삼매에 꽉 붙고 좀 여유벌이 이시 봄벌을 그런 식으로 밀착을 해서 압축을 해서 봄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감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동을 지난 가을에 알로에서 태어난 그 벌들이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수명이, 다시 말하면 노봉이란 얘기예요. 노봉은 곧 죽을 벌을 얘기합니다. 아주 늙은 벌. 그래서 월동을 나면서도 이 노봉들은 죽어서 또 낙봉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봄에 기온이 아주 올라갔을 때 나와서 자연 폐사도 되겠죠. 폐사도 되고, 그 다음에 건강치 못한 벌들은 봄철에 이렇게 탈분해나 나왔다가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현상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벌이 주는 거를 우리가 춘감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춘감 현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벌 깨울 때 들어간 소비 위에 여유벌을 더 놔둬야 그 춘감 현상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봄벌들을 좀 많이 지금 이제 깨우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깨우신 분들, 저는 깨웠습니다만, 자, 너무 일찍 깨우면 춘감 현상이 너무 심해지지 않느냐? 글쎄, 저는 그렇게 일찍 깨웠다고 해서 춘감 현상이 더 많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벌들이 가만히 이게 살펴보면 안에 벌을 일단 깨워서 온도가 올라가야 얘들이 알을 낳고 육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튼간에 벌을 우리가 깨우고 나면 안에 열을 올려서 애들이 산란을 시작하고, 산란을 시작하면 또 육아권으로 들어가는데, 안에는 여튼간에 육아권이 34도 35도기 때문에 3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이 자체적으로. 그런데 밖은 영하권이나 영상 10도 이하권, 5도 이하권이라 하더라도 밖이 추우면 얘들이 안 나옵니다. 네. 요즘에 나올 때는 햇빛이 쨍쨍하고 영상 7, 8도 얘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나오는 것이지, 안에 벌을 일찍 깨웠다고 해서 쓸데없이 나와서 죽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을 일찍 깨우면 춘감 현상이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저번 영상에서도 어딘가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옛날에는 봄벌을 다 입춘 때 깨우던, 입춘 전에 깨우던, 입춘 후에 깨우던 봄벌을 깨워서
마지막 꿀까지 채밀일 끝나고 나서 분봉을 이 통을 갈라서 신앙을 만들어서 분봉군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꿀 수확량도 점점 줄어가는 현상이 있고 온난화에 의해서 그에 비례해서 또 꽃도 당연히 일찍 땡겨졌고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뜰 수 있는 꿀은 다 떠야 된다. 우리나라 밀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벚꽃꿀부터 채미를 합니다. 벚꽃꿀, 그 다음에 벚꽃부터 마지막 반꿀까지 채미를 하고, 그의 기후 영향에 따라 기온을 잘 봐서 감로가 좀 들어오면 감로까지 그렇게 따는데, 하여튼 그 최대한도로 꿀이 나오는 꿀은 다 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카시아가 많았었고, 또 그때는 꿀도 제법 들어왔습니다. 어디나 봉장에 벌 앉혀놓으면 기본 아카시아 꿀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꿀 수확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꿀 나오는 거는 다 따야 된다. 옛날에 아카시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춘대 깨웠다고 하면 지금은 꽃이 땡겨졌으니까 그만큼 먼저 깨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꿀은 다 떠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저는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무조건 벌을 일찍 깨우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저는 저의 방법대로 하고 벌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은 꽃이 땡기진 만큼 벌도 일찍 깨워야 되거니와, 그리고 벌을 남보다 한 일주일, 2주일 앞당겨서 벌을 깨워 놓으면 그만큼,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자격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봄벌을 깨울 수 있는 벌량을 전제로 해서 벌을 좀 일찍 깨워서 빨리 올리는 겁니다. 빨리 남이 개상만상 찰 때 나는 개상 올라가고, 단상만상 찰 때 나는 개상 올라가고, 남들이 개상 올라갈 때 나는 삼상 올라가고, 그렇게 뭔가 좀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벌 세력을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꿀 딸 때는 꿀은 5월달에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평균 5월달에 나오는데 벌을 일찍 끼워서 벌을 많이 번식을 시킨 듯 세력을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세력이 좋은 벌은 그만큼 여왕이 산란을 잘 깔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튼간에 일찍 깨워서 벌을 남보다 빨리 세력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보다 한 발 앞선 그런 세력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자기만의 노하우고 또 기술입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여왕은 실질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여왕 한 마리가 봄에 2, 3매 벌 가지고 키워 올렸을 때 사실은 3단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 제가 늘 얘기지만 10매 벌통에 8매 정도의 벌이 찼을 때 우리가 만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2층 벌, 계상벌은 16장이 차이 됩니다. 16장이 차야 계상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3층은 몇 장입니까? 24장입니다. 그죠? 3칸이니까 38이 24, 24장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우리나라 여왕뿐만 아니라 기본 여왕이 제가 그렇게 여태까지 키워왔어도 3상 올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벌의 여왕의 성능에도 물론 좌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배제하더라도 여튼간에 3상 올리기는 좀 힘들다. 그럼 우리가 보통 계상군으로 많이 따죠. 그래서 남보다 일찍 깨어서 세력을 강화시키되 자기 지역에서 가장 첫 교미가 되는 그 시기에 바로 신앙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4월달, 5월달 분봉절이 나죠. 예. 자, 지금의 여왕이 봄벌을 깨어서 쭉 산란을 나갑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4월달, 5월달 오면 분봉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봉절이 나는 시점에 자기 지역에서 가장 첫 교미가 되는 시점을 파악하셔서 얼른 신앙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벌이 줄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통으로 일상이양 이 자체에서 신앙을 바로 만들어서 처음에 두 마리 구황과 신앙을 산란을 같이 받아가면서
또 합봉시키는 방법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드리겠지만, 하여튼 주요 포인트는 일찍 내가 벌을 키워서 옛날에 뭐 옷자란다, 벌을 일찍 키울 수 없다, 그런 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벌을 좀 남보다 빨리 키워서 빨리 번식을 시켜서 자기 지역에서 가장 촉금이가 되는 그 시기 때 영을 갈아주면 남보다 아마 세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꿀을 따는 그 방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자연이 그 해에 꿀을 얼마나 주느냐에 딸려 있지만, 만약에 꿀을 줬을 때 벌써 벌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상보다는 계상이 더 꿀을 많이 따는 거고, 2단보다는 3상이 더 많이 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벌량 싸움이라는 소리예요. 벌량 싸움. 그래서 이제 뭐 꿀 물고 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벌은 크게 안에서 일을 하는 내역벌과 밖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외역벌로 나눠져 있지만, 세력이 강하면 갈수록 역봉도 많을 거 아닙니까? 평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가을에 자격 조건을 갖춰서 월동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남보다 좀 일찍 깨워서 벌을 세력을 빨리 늘려서 남보다 한 발 앞서는 그런 벌량을 가지고 꿀을 채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그 4월 달이나 5월 달이나 자기 지역에서 가장 척교매가 되는 시기에 신앙을 빨리 교체해 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제 분목열 때 되면은 단상이라고 하더라도 왕대 답니다. 왕대 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중부권도 4월 중순이 넘으면 교미가 됩니다. 여기 단양도 추운 지역인데 4월 중순이 넘으면 교미가 되기 때문에 그때 교미를 얼른 신앙을 바꿔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봄 가을로 갈아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왕이 어느 정도의 알을 생산하게 낳게 되면 그다음에 알 낳는 그 양이 지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봄 가을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이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을 교체해주고, 요 왕은 나중에 이제 분봉을 띄워서 다시 신앙으로 바꿔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다 꿀을 따고 분봉을 갈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혼자나 아직 그 벌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신 분들이 구황을 가지고 계속 마지막 꿀까지 따면요, 관리 잘못하면 매일 분봉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봉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빨리 갈아줌으로써 세력도 더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분봉열도 잡아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강의 내용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신앙을 빨리 바꿔줘라. 봄에 빨리 바꿔줘라. 꿀을 다 따고 바꾸지 마시고 빨리 신앙을 먼저 바꿔라. 요즘엔 통이 이렇게 뭐 이통 문양 뒤에 소문이 이렇게 별도로 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대로 막아서 산매에서 여기 있는 벌을 가지고 신앙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구황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도태시키고 빼내고 신앙으로 합봉을 해주면 벌이 줄지 않고 계속 신앙도 다시 교매하고 오면 신앙은 산란 잘 나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그 정리체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봄보를 깨우시고 계상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꿀 따기 전에 정리체밀이라는 걸 합니다. 이 정리체밀이라는 거는 크게 나눠서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 꿀과 가짜 꿀을 따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자, 봄에 우리가 지난 가을에 먹이장이 있다든가 설탕물이 있다든가 봄에 자극상 내지 사양을 해서 이 그 소비에 설탕물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꿀이 들어올 때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꿀을 받기 전에 안에 있는 진한 설탕물의 먹이를 다 빼내는 작업을 우리가 정리체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정리체밀도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리체밀을 할 때는 진짜 꿀과 가짜 꿀을 나누기 위한,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 정리체밀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꿀인데 사양 꿀이 아니고 꿀은 꿀인데 어떠한 특정한 순수한 꿀만을 받기 위해서 또 하는 작업을 우리 정리체밀의 두 번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요즘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밀원이 아카시아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아카시아가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줄고 또 기후 영향에 의해서 꽃 형태도 피는 형태도 많이 변화가 왔고, 다시 말하면 순수한 아카시아 꿀을 딴다는 것은 결국은 이동을 해가면서 짧게 받아서 물꿀을 채취해서 우리가 농축을 시켜야 되는, 그러므로써 좀 더 순수한 아카시아 쪽으로 꿀을 딸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뭐 아카시아만 순수한 아카시아 따서 납품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농축꿀이 아닌 농축을 안 하는 꿀을 땁니다. 자, 농축과 농축 안 하는 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농축하는 꿀은 순수한 꿀을 따기 위해서 빨리 털어야 됩니다. 꽃이 펴서 그 시기에 꿀이 들어오는 시기에 짧게 받고 얼른 꿀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들이 농축을 못 시켰기 때문에 수분 농도가 많은 꿀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계에 넣어가지고 수분을 잡아서 다시 대게 만들어서 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농축 작업인데, 여튼간에 진짜 꿀이 하더라도 비농축과 농축은 분명히 꿀의 어떤 글쎄 제가 뭐 성분검사는 정확히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농축한 꿀과 비농축 꿀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비농축 꿀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꿀을 딸 것이냐를 먼저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리체매를 이제 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꼭 해야 되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절 월동사양 먹이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자극사양도 안 합니다. 봄에 다 먹이장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압축을 해서 벌을 깨워서 먹이장으로만 키우면 단상에서 개상 올라가면요, 먹이가 지난해 줬던 먹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정말 남아 있어야 이게 뚜껑 막은 밀게 식힌 부분 끝에 조금 몇 개 남은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 만약에 뭐 진한 꿀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빼버리죠. 근데 정리체미를 안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봄에 자극상 내지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정리체미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꿀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체미를 해야 되죠. 이거 안 따게 되면 섞인다는 얘기죠. 그죠? 설탕물하고 진짜 꿀하고 섞이니까 우리가 정리체미는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털어서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보다도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이 각기 틀린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 꿀 나오는 형태를 물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직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해 꿀이 지금 나오는 해다 그러면 조금 일찍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는 꿀 나오는 아카시아 나올 때가 예를 들어서 며칠이면 들어오겠다 싶으면, 요즘에 뭐 오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카시아 꽃 형태만 봐도 언제부터 꿀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니면 적어도 꽃이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일어났을 때, 좀 이렇게 폈을 때, 꽃 입구가 펴졌을 때, 그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또 너무 빨리 하면, 잘못하면 벌들이 굶을 수가 있고, 그죠? 또 너무 늦게 하면 꿀이 섞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정리체면하는 시기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꿀을 딸 때 그 꽃 형태를 보고 미리, 원래 원칙은 제일 안전한 거는요, 꿀이 물론 들어오는 것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 꿀이 들어오는 형태도 벌만 보면 알거든요. 소문만 봐도 벌이 날라 들어가는 것만 봐도 꿀이 들어오는 거다 아닌 거나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정리체밀은 꿀이 들어오고 확인이 되면 그때 하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일단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체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